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간혹 잘 모르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행여 나는 안 걸리겠지. 가장 걸리기 쉬운 사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보탬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 되죠.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엔 다음과 같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돼요. 첫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둘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셋째, 부정수급을 한 사람은 그 이후로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요. 이처럼 부정수급의 대가는 크지만 나는 안 걸릴 거야. 걸리는 사람은 재수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부정수급을 시도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매우 다양한 경우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수급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도 간혹 잘 모르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법 내용을 잘 몰라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준비해 봤어요. 그 전에 먼저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가장 걸리기 쉬운 사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실업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임금액을 과대로 신고하는 경우,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 상태인데 실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 상태였다가 취업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이는 고의로 한 것이며 처벌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죠. 특히 사업주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억울하게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것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실상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둘째,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셋째, 부인이나 자녀 등 친인척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요. 보수를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와 같은 활동 등으로 받은 번역료, 수수료, 강사료 등과 같은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 활동과 소득에 대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 대상자가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고요. 더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여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거나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과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꼼꼼히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한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